축구 승무패와 사과의 효능으로 건강을 챙겨봅시다. 해운대 승부의 측의 신채널에서 축구 승무패와 사과 한 알의 이야기. 겨울이 품고 있던 것들, 겨울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해운대의 3월 아침은 아직 차갑습니다. 바람은 없지만 공기 속에 겨울의 천이 남아있고 햇살은 분명히 내리쬐는데 손끝은 여전히 시립니다. 완전히 봄도 아니고 완전히 겨울도 아닌 그 경계 어딘가에 오늘 하루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계절에 사과가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사과는 참 겨울을 닮은 과일입니다. 가을에 수확해서 겨울 내내 서늘한 곳에 품어두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은 맛이 납니다. 차가운 곳에서 단단히 버텨온 시간이 그 안에 그대로 쌓입니다. 봄이 오는 문턱에서 꺼내들면 겨울이 숨겨두었던 단맛이 비로소 혀 위에 올라옵니다. 겨우내 아무도 모르게 익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그럴 때가 있다고. 춥고 긴 계절을 버텨내는 동안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안에서는 조용히 무언가가 익어가고 있다고. 그렇다면 겨울이 품어두었던 이 사과, 과연 우리 몸에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까요? 하나씩 천천히 꺼내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사과 껍질 안쪽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을 떠돌며 세포를 망가뜨리는 유해산소를 잡아내는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조용히 녹슬어가는 것들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국 식품연구소의 연구에서 사과가 포도보다 최고 5배나 많은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항산화 과일 하면 포도나 블루베리를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강력한 것이 있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폴리페놀은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는 순간 그 귀한 성분의 상당 부분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 이것이 사과를 제대로 먹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심장을 지켜줍니다. 하루 100에서 150g의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무려 20%나 낮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과의 수용성 섬유질이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고 폴리페놀 성분이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환절기는 혈압과 혈관 건강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일교차가 크고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혈관계에 무리가 오기 쉽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사과 한 알이 그 심장을 조용히 돌봐주는 것입니다. 겨우내 차가운 곳에서 버텨온 사과가 환절기를 버텨내는 우리 심장을 닮아 있습니다. 세 번째, 장 건강을 되살립니다. 사과 속 펙틴은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좋은 균이 늘고 나쁜 균이 줄면서 장 환경이 정돈됩니다. 이것을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라고 합니다. 비싼 유산균 제품을 따로 사지 않아도 사과 한 알이 장 속 환경을 스스로 가꿔주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변비와 설사 모두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변비에는 장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설사에는 장내 수분을 조절해 안정시켜줍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증상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사과 펙틴의 독특한 강점입니다. 아침 식전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에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펙틴은 껍질 쪽에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겨우내 움직임이 줄고 식습관이 무거워진 몸에 봄의 문턱에서 사과는 가장 부드러운 새 출발이 되어줍니다. 네 번째, 체중 관리를 도와줍니다. 식사 15분 전에 사과 한 알을 씹어 드셔보세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58명을 대상으로 5주간 실험한 결과 사과를 씹어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칼로리 섭취를 15%나 줄였습니다. 주스도 소스도 아닌 반드시 씹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씹는 행위 자체가 뇌에 포만감 신호를 먼저 보내고 섬유질과 수분이 위 속에서 부풀어 오르면서 실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은 높은 다이어트의 이상적인 조건을 사과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내 두꺼운 옷 속에 감춰두었던 몸을 봄을 맞아 가볍게 되돌리고 싶다면 사과가 그 가장 맛있는 첫걸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뇨를 예방합니다. 사과에 풍부한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쉽게 말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당뇨로 이어집니다. 사과가 그 시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과 자체는 당분이 있는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뇨 위험을 낮춘다는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이는 사과의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단맛을 품고 있으면서도 혈당을 지키는 사과처럼 좋은 것은 언제나 균형을 함께 가져옵니다. 다만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은 섭취 후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며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암 예방을 돕습니다. 대장암, 유방암, 폐암. 사과의 폴리페놀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은 유방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을 주입한 실험용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24주 동안 관찰했는데 사과 추출물을 먹지 않은 쥐의 81%에서 치명적인 선암이 발생한 반면 사과 추출물을 먹은 쥐에서는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또한 사과의 펙틴 성분은 대장 안에서 항암 물질 생산을 돕고 붉은 사과의 폴리페놀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열을 가해도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삶거나 구워 먹어도 충분히 한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강점입니다. 아직 인체 대상 임상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이지만 매일 한 알을 손에 드는 이유로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7번째, 뇌와 마음을 보호합니다. 사과 껍질에 함유된 케르세틴은 뇌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14개의 동물 실험을 분석한 연구에서 케르세틴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고 과일과 채소를 하루 5번 이상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건강 수치가 훨씬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2019년 영국의 연구에서는 과일과 채소 섭취량이 적은 사람들에게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치고 무거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이 계절에 사과 한 알이 몸뿐 아니라 마음의 봄도 함께 데려와 줄 수 있습니다. 8번째,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를 지킵니다. 임신 중에 사과를 자주 드신 어머니의 아이는 천식에 덜 걸린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 에버딘 대학교 연구팀이 5세 이상 자녀를 둔 여성 2,000명을 조사한 결과 매주 4-5개의 사과를 먹은 여성의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천식 발병률이 무려 50%나 낮았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놀라운 이유는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사과가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과의 항산화 성질이 태내에서부터 아이의 면역체계와 폐 건강을 미리 다져주는 것입니다. 겨울이 봄을 위해 씨앗을 품어두듯 사과도 그렇게 다음 생명을 감싸줍니다. 여기서 잠깐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축구 승무패 분석을 할 때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흐름을 읽고 나름의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못합니다. 혹시 이게 아닐까? 저 변수를 빠뜨린 건 아닐까? 자꾸 의심하고 뒤집고 처음 분석을 스스로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바꾼 답이 틀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사과의 효능을 하나씩 들여다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과는 겨울 내내 단 한 가지 일만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서늘한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자기 안에서 천천히 익어갑니다. 스스로를 의심하며 조급하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것이 봄에 가장 깊고 단단한 맛을 냅니다. 저도 이제 그래야겠습니다. 처음 분석한 것을 믿고 근거 없는 의심으로 스스로를 흔들지 않겠습니다. 기본 데이터에 더 충실하고 원칙을 세우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사과가 껍질 안에 폴리페놀을 차곡차곡 쌓아두듯 저도 기본기를 차곡차곡 쌓아 구독자 여러분께 더 단단하고 정직한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실천으로 축구 승무패 17회차 분석. 현재 1차 분석은 이미 마무리해 두었습니다. 화요일에 배당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한 뒤 배당 흐름까지 꼼꼼히 반영해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사과처럼 묵묵히 익혀온 분석 그대로 여러분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사과 주스를 약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알레르기약, 항생제, 혈압약과 함께 마시면 약의 흡수를 방해해 약효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적당량은 반 개에서 1개, 약 200g입니다.
아무리 겨울이 정성껏 품어온 것이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꺼내려 하면 탈이 납니다. 좋은 것일수록 천천히, 꾸준히, 매일. 봄은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숨겨두었던 것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버텨온 것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계절. 사과도, 저도,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긴 겨울을 지나 지금 막 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겨울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몰래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꺼내 드십시오. 겨울이 품어두었던 사과처럼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채널을 늘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긴 겨울 동안 변함없이 곁에 있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이 봄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축구 승무패 1등 적중의 기쁨을 함께 나눠요. 봄날 정모하는 그날까지 모두 사과처럼 단단하고 건강하게.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그 봄날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17회차 축구 승무패 1차 분석의 단통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로파 리그 앤드 컨퍼런스 리그 16강 17회차 단통 분석 1차 화요일 배당 확인 후 최종본 업로드 예정. 1번 경기 레흐포즈난 대 샤흐타르 도네츠크 단통패 레흐포즈난 패. 2번 경기 AZ 알크마르 대 스파르타 프라하 단통승 AZ 알크마르 승. 3번 경기 삼순스포르 대 라요 바예카노 단통패 삼순스포르 패. 4번 경기 리에카 대 RC 스트라스부르 단통승 리에카 승. 5번 경기 파나티나이코스 대 레알 베티스 단통패 파나티나이코스 패. 6번 경기 VfB 슈투트가르트 대 FC 포르투 단통무 무승부. 1번 경기 볼로냐 FC 대 웨이에스 로마 단통파에 볼로냐 파에. 8번 경기 리일 OSC 대 아스톤 빌라 단통패 라일 OSC 패. 6번 경기 NK 첼레 대 AEK 아테네 단통무 무승부. 11번 경기 SK 시그마 올로모우츠 대 FSB 마인츠 05 단통패 시그마 올로모우츠 패. 14번 경기 페렌츠바로 CTC 대 SC 브라가 단통파에 페렌츠바로 C패. 15번 경기 KRC 행크 대 SC 프라이부르크 단통승 KRC 행크 승. 14번 경기 셀타 비고 대 올랭피크 리옹 단통승 셀타 비고 승. 14번 경기 노팅엄 포레스트 대 FC 위트 윌란 단통승 노팅엄 포레스트 승. 즉 안내 말씀 위 내용은 17회차 1차 분석 완료본입니다. 화요일 배당이 공개되는 즉시 배당 흐름까지 꼼꼼히 반영하여 최종 분석본을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게 처음 분석 그대로 여러분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함께 1등 적중의 기쁨을 나눠요.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이소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